식물 1. 개관 지구상의 생물계를 동물, 식물, 균류로 대별하여 세포벽이 있고 독립영양으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물계는 보통 동물계와 식물계로 대별되어 왔다. 그러나 생물에 대한 이와 같은 구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유글레나 등과 같이 동식물의 양쪽 특성이 다 있는 생물도 있어서 그 구별이 애매할 때도 있다. 더욱이 하등생물에 이르면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이라고 할 때는 세포막의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고 엽록소가 있어 광합성을 하므로 독립영양 생활을 하며 이동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식별한다. 다만 이와 같은 원칙은 많은 예외가 있다. 예를 들면 유글레나와 같은 단세포성 조류는 식물적인 세포벽이 없고 곰팡이나 버섯 등의 균류는 엽록소를 가지지 않아 종속영양 생활을 한다. 또한 단세포 식물의 많은 종류들은 편모를 가지고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이동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식별된 식물과 동물의 구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이것에 따른 학문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분류 식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던 초기에는 식물을 흔히 목본과 초본으로 구분하거나 약용, 식용 등 유용식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꽃, 열매, 종자의 모양과 특징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미경이 만들어져 식물의 미세 구조가 밝혀지면서 꽃이 피는 고등식물뿐만 아니라 단세포로 된 하등식물까지도 그 특징이 자세히 연구되었으며 특히 시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된 후에는 이들 식물이 서로 계통적인 유연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지구상에는 35만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대략 조류 3만여 종, 선태식물 22,500여 종, 양치식물 15,500여 종, 거시식물 800여 종, 속시식물 25만여 종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대한 식물군을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분류 체계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조식물 박테리아와 함께 원핵생물로 불리는 식물군이다. 대부분이 단세포 또는 군체를 이루지만 다세포의 사상체인 것도 있다. 남조소, 홍조소 등의 피코빌린을 가지고 있으며 광합성을 하고 독립영양 생활을 한다. 동화산물은 덱스트린이다. 물, 공기, 토양 속이나 또는 암석이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질의류와 공생하는 것도 있다. 이분법, 절단법 또는 포자법 등에 의한 무성생식을 하며 생식세포에 의한 유성생식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약 160속 1,400종이 있다. 2. 홍조식물 단세포로부터 체제가 다양한 다세포체를 이룬다. 남조류와 유연 관계가 가깝다. 대부분이 바다에서 살고 엽록소 A와 D, 홍조소 및 남조소 피코빌린계의 피코시아닌을 가지고 있어 광합성을 한다. 동화산물은 홍조눅말이다. 김, 우뭇가사리 등과 같이 우리 생활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종류도 있으며 산호말류처럼 석회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바위에 고착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식물이라고 보기 힘든 모습을 하는 종류도 있다. 무성생식은 사분포자에 의하고 유성생식은 암, 수배의자가 결합하여 만들게 되는 과포자에 의한다. 생식세포는 편모가 없고 운동성이 없다. 약 500속 4,000종이 있다. 3. 황조식물 부동성의 단세포체, 군체, 사상체, 낭상체 등을 하고 있으며 세포벽은 셀룰로스에 의해 이중인 것이 많다. 편모는 1에서 3개이다. 엽록소 A, C가 있으며 동화산물은 류코신이다. 주로 바다에 살며
육상의 습지에 사는 것도 있다. 규조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운동성이 있는 것은 원생동물 편모충류로 분류하기도 한다. 약 300속 1만 종이 있다. 4. 황적조 식물 단세포체, 군체, 사상체 등을 하고 있다. 엽록소 A와 C 및 크산토필계의 색소를 가지며 광합성을 한다. 통화산물은 유지, 녹말 등이다. 세포에는 염주 모양으로 연결된 염색질을 가진 핵이 있고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며 돌기를 이루기도 하는 세포벽과 이 세포벽의 홈을 따라 가로, 세로로 뻗은 두 개의 편모가 있는 것이 특이하다. 무성적으로 이분법에 의하여 증식한다. 이들은 많은 종류가 바다에 살며 식물 플랑크톤의 구성원이 되는데 때로는 폭발적인 증식을 하여 적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운동성이 있는 것은 원생동물 편모충류로 분류하기도 한다. 약 150속 1000종이 있다. 5. 황갈조 식물 단세포로 된 조류이다. 엽록소 A와 종류에 따라 C를 함유하고 갈조소 등 크산토필계 색소를 가지고 있으며 광합성을 한다. 통화산물은 르코신과 유제이며 녹말은 만들지 않는다. 이들은 흔히 편모가 한 개 또는 두 개 있고 팩틴질 또는 규산질의 세포벽에 쌓여 있는데 편모가 없고 나출된 상태인 것도 있다. 세포 분열에 의한 무성생식이 보편적이지만 유성생식을 하는 종류도 알려져 있다. 학자에 따라 갈색 식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약 300속 6000종이 있다. 6. 갈조 식물 체제상으로는 조류 중에서 가장 고등이고 모두 다세포체이며 현미경적인 크기에서부터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종류도 있다. 대부분 바다에 사는데 엽록소 A와 C, 갈조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며 통화산물은 라미나란, 유지 등이다. 한 해에서 자라는 미역, 모자반처럼 식용되는 종류가 많고 알긴산의 원료 등 산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포자에 의한 무성생식과 배우자에 의한 유성생식으로 증식한다. 약 240속 1500종이 있다. 7. 녹충식물 유글레나 식물이라고도 한다. 유글레나로 대표되는 이들은 편모를 가진 단세포이고 대부분이 민물에서 산다. 엽록소 A와 B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을 하고 독립영양 생활을 하지만 환경 조건에 따라서는 유기물을 섭취한다. 통화산물은 파라밀론, 유지 등이다. 몸의 앞끝에 안점이 있고 편모를 가지는 등 동물적인 특성이 있어 원생동물의 편모충류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분법에 의한 무성생식을 하며 유성생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25속 400종이 있다. 8. 녹조식물 단세포체, 군체, 다세포체, 사상체, 비세포성 다핵체까지 온갖 체질을 가진 종류가 모두 포함되는데 육상식물과 같이 엽록소 A와 B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 결과 녹말을 만든다. 민물에 살며 포자 등에 의한 무성생식과 체세포의 접합 또는 생식세포의 결합에 의한 유성생식을 한다. 약 500속 5000종이 있다. 9. 차축조 식물 민물에 사는 다세포 식물로서 쇠뜨기와 비슷한 모양을 하며 색소의 조성, 동화산물 등이 같아 녹조류와 비슷하나 영양체의 성장, 생식법 등이 다르다. 유성생식 기관의 특성이 특이하다. 엽록소 A와 B, 카로틴, 크산토필 등의 색소를 가지며 동화산물은 녹말이다. 차축조속, 니텔라속 등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속이다. 10. 선태식물 보통 이끼류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물 속 생활을 하는 녹조식물과 육상 생활을 하는 양체식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데 엽상이다. 줄기, 잎의 분화가 없는 대류와 뿌리, 줄기, 잎의 구별이 뚜렷한 선류로 크게 나뉜다. 이들은 포자에 의한 무성생식과 배우자에 의한 유성생식을 번갈아 한다. 생활사의 주상은 배우체이며 그 위에 포자체가 기생적으로 부착해 있다. 11. 양체식물 보통 고사리류라고 한다.
생식기관의 특성이 선태식물과 유사하여 장난기, 장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암, 수배우자의 수정으로 유성생식을 한다. 그러나 선태식물과는 달리 무성세대가 크고 보통 우리가 보는 고사리의 본체가 된다. 그리고 배우체는 전엽체라고 불리는 현미경적인 크기의 개체가 되는 점이 특이하다. 양체식물부터는 관다발이 발달하여 몰관과 체관을 통하여 수분과 양분이 몸의 각 부분으로 수송된다. 양체식물은 과거 지질시대의 거대한 목본으로 번성하였으나 지금은 대부분이 절멸되어 화석으로 남아있다. 현 생종은 약 320속 1만 종이 있다. 12. 종자식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고등식물로 현화식물이라고도 한다. 이것에 대하여 양체식물 이하의 식물군을 은화식물이라 한다. 미시가 씨방 속에 있는 속시식물과 미시가 씨방 밖으로 나출되어 있는 겉시식물로 크게 나뉘고 이들을 각각 독립된 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속시식물은 백악기 중기에 출현하여 제3기 및 제4기를 거쳐 진화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겉시식물은 과거 지질시대에 크게 번성하였다가 지금은 쇠퇴하고 있는 식물군이다. 약 1만 2천속 20만 종이 있다. 형태.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여러 가지 고유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세포라는 구조 및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세포 하나가 독립된 개체를 유지하는 단세포 식물이 있으며 수많은 세포가 모여서 기능적으로 결합된 다세포 식물도 있다. 특히 이처럼 다세포를 이루더라도 세포 사이의 경막이 없어져서 전체로서 하나의 거대한 원형질 덩이를 이루는 비세포성 다핵체도 있다. 또한 다세포체를 이루더라도 낱낱의 세포는 기능적으로 독립하여 단세포체가 집합된 형태를 하는 군체도 있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식물은 다세포 식물인데 이 경우 세포 간의 구조나 기능적인 분화가 그리 심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은 보통 엽상식물이라 하며 조류와 균류 등의 식물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선태식물부터는 뿌리, 줄기, 잎의 분화가 일어나서 이들을 경엽식물이라 하고 양체식물과 종자식물은 조직과 기관의 분화가 뚜렷하며 특히 관다발이 있으므로 이들을 관다발식물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관다발식물은 표피계, 기본조직계, 관다발계 등으로 조직계가 분화된다. 이들은 계통적으로 볼 때 수중생활을 하던 다세포의 조류로부터 유래하여 육상생활로 옮아왔는데 이 때문에 양분과 수분의 수송을 위한 기능적인 분화가 일어나서 관다발이 발달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표피 조직은 외부로부터 식물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분화되었다. 이처럼 식물체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생물체의 이러한 존재 양식을 체제라고 한다. 4. 생리.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중에는 식물체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기능과 다른 생물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를테면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연료가 소모되고 이때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처럼 식물체도 다른 생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활활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탄수화물 등을 산화시키고 이때 얻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을 호흡작용이라고 한다. 식물에서 호흡작용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른 생물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점도 있다. 동물의 경우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근육 등에서 포도당을 젖산으로 변화시키며 에너지를 얻지만 식물에서는 최종 산물로 에탄올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생명 현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산이나 단백질의 합성, 각종 물질 대사의 원리는 다른 생물과 공통되는 것이 많다. 한편 식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생활활동도 많은데 식물의 녹색 세포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광합성을 한다.
박테리아 등의 화학 합성을 하는 몇 가지 종류를 제외하고는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물은 이와 같이 녹색 식물이 합성한 유기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의 생물학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식물체가 하는 주요한 일로서는 무기질소 화합물로부터 유기질소 화합물을 합성해내는 일을 들 수 있다. 즉, 식물체는 질산염을 환원하여 암모니아로 만드는 질산 환원작용과 암모니아를 유기산과 결합시켜 아미노산을 만드는 작용을 하여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질소 순환의 주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식물체만이 합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유한 물질도 있는데 셀룰로스, 리그닌, 펙틴 등 세포벽의 구성 물질이나 플라보노이드, 테르펜 등의 대사산물은 이에 속한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몸 전체에서 생장이 일어나지 않고 보통 뿌리나 줄기의 정단부에 있는 생장점이라는 한정된 부분에서 생장이 일어난다. 따라서 식물의 경우 한 개체 안에서 생장과 분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각각의 단계를 식별할 수 있다. 식물이 생장하기 위해서는 빛, 물, 이산화탄소, 무기 영양물질 등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 그 밖에 식물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식물 호르몬도 세포의 분열, 신장, 분화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식물은 동물에서 볼 수 있는 배설작용을 하지 않는데 그 대신 주로 잎에서 이루어지는 수분의 증산,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방출 등을 하고 있다. 낙엽도 배설작용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식물체 내에 생성된 여러 가지 대사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에포 속에 간직되었다가 잎이 질 때 몸 밖으로 내보내어지기 때문이다. 이 현상도 식물체에서 볼 수 있는 고유한 생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오. 분포. 식물은 종류에 따라 생육 장소가 각각 정해져 있다. 그 이유는 기후, 토양, 지형 등의 무기적인 환경 조건과 생물 간의 경쟁, 공존 등의 규제 조건이 각각의 생물에 작용하여 그들의 생육지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물은 대부분이 정해진 분포역을 가지고 있다. 식물의 분포는 개개의 분류군을 단위로 하여 이해되는 경우와 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어떻게 섞여 살고 있는지 밝히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식물상의 연구를 통한 분포의 이해이고 후자는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분포의 이해라 할 수 있다.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 따른 식물상의 조사는 식물의 지리적 분포를 알게 하며 또한 각각의 식물에 대한 생육지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장소에 어떤 식물이 정착할 때 그곳은 그 식물의 산지라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분포가 광범위한 식물은 범존종이라 한다. 또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생육하는 식물은 그 지역의 고유종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에 생육하는 세쿼이아나 중국의 메타세쿼이아는 과거에 광범위한 분포를 하던 종이 점차 절멸하여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살아남아 고유종이 된 좋은 보기이다. 지구상에서 식물의 분포역은 다양하다. 식물상에 따른 이들의 분포역은 보통 6개의 큰 구역으로 나뉘는데 북반구의 전역에서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부분을 장북구, 아프리카의 대부분과 아시아의 열대 지역을 구열대구, 멕시코 이남의 아메리카 대륙에서 남아메리카의 파타고니아 지역을 제외한 부분을 신열대구,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일대를 오스트레일리아구, 아프리카의 케이프 지역을 케이프구, 그리고 남극 대륙과 그 주변의 섬들, 남아메리카의 파타고니아 지역, 뉴질랜드의 남부를 포함하여 남극구로 구분한다. 한편 생태 분포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식물 군락의 상관, 우점종, 특징적인 종에 의한 분포대 등을 다루는 것으로서 아한대, 고산대, 살록대 등으로 식물 분포를 구분하는 것 등이다. 군락학적으로 본 식물의 분포는 수직 분포와 수평 분포로 구분된다. 이들은 모두 해발 고도나 위도의 증가에 따른 기후 조건,
토양 조건 등 환경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해가는 식물군락의 특성과 구성종의 분포역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세계의 식물 또는 식생의 수평 분포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 북양극을 향하여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대로부터 아열대, 온대, 아한대, 한대가 차례로 나타나며 남, 북극이 서로 대조적인 배열을 한다. 특히 주목할 일은 현재 세계 문명의 중심지로서 인구가 밀집된 곳은 상록화렵수림대와 하록화렵수림대로 대부분이 북반구의 동서양 해안지대에 한정되고 있는 점이다. 지구상의 식물의 수직 분포를 보더라도 북반구에서는 남에서 북으로 나타나는 평면적인 식물 분포가 저지대로부터 고지대로의 식물 수직 분포와 대응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반구에서는 고도에 따른 식생의 배열은 좀 복잡하여 위도와 직접적인 대응 관계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북극에서 남극까지 수평적인 식물 분포나 해안에서 산의 정상까지 수직적인 식물 분포는 어떤 지역에서나 지질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대응하여 적응된 식물 군락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6) 인간. 인류는 일찍부터 의식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식물을 이용해왔다. 그리하여 약초를 발견하고 병을 고치는 데 이용했으며 술과 차 등의 기호식품을 개발하였다. 원시 인류는 자연계에서 식물을 이용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점차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식물을 직접 재배하고 이로써 그 수확량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였다. 이 역사는 스위스의 식물학자 에이피드 캉돌이 쓴 재배 식물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약용식물은 중국에서 BC 5000년경에 이미 이용되었고 유럽에서는 16세기에 곳곳에 약초원이 생겼다. 한편 식용식물은 오랜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벼는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의 주식식물이 되었고 밀은 서아시아로부터 유럽에 이르는 일대의 재배식물이 되어 빵의 원료가 되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가 과거 잉카 문명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었다. 카페인을 포함하는 비알코올성 식물에 대해서도 동양인은 녹차를, 영국계 사람은 홍차를, 미국인은 주로 커피와 콜라 등을 기호식품으로 개발하여 인종 또는 문화권과 이용식물과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의식주에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관상용 식물 등이 크게 재배되어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